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그 치열한 경험 속에서 나온 팀 관리,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지혜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킴 스콧의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원제는 레디컬 캔더인데요. 저자가 직접 주스 소프트웨어, 또 구글, 애플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아주 생생한 경험, 통찰, 이런 것들이 담긴 발췌본이에요. 네,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냥 보통 관리자랑 뛰어난 리더를 가르는 걸까? 이거죠. 특히 관계 맺는 방식, 피드백 기술, 그리고 팀을 움직이는 힘,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요. 완전한 솔직함, 영어로는 radical candor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주 흥미롭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리더십이나 팀워크에 대해 좀 실질적인 조언 찾고 계셨다 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진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좀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그 솔직한 피드백의 어려움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신경을 쓰면서도 동시에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딱 짚어줘야 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좀 빠지기 쉬운 그런 비효율적인 관리의 함정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거. 이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저자가 겪었던 정말 끔찍했던 상사 경험에서 시작해요. 회의 중에 직원을 세대가리라고 부르면서 막 모욕하는 그런 상사 밑에서 일했던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강한 동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주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모두가 서로 아끼고 일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이상적인 회사를 꿈꿨던 거죠. 네. 꿈은 정말 좋았는데 현실은 좀 달랐죠. 여기서 밥이라는 직원 사례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참 많은 걸 보여줍니다. 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업무 성과는 솔직히 말하면 끔찍했어요. 보고서 하나 쓰는데 몇 주씩 걸리고 그 결과물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런데 저자는 밥한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못 해요. 왜냐? 좋은 상사가 되고 싶었고 또 밥이 상처받을까 봐. 혹시 팀 분위기 망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죠. 맞아요. 자료에는 밥이 금방 잃어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표정 보면 사실 할 말이 쏙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좋은 사람 되려는 마음, 이 단기적인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냐는 거죠. 예상대로 밥의 성과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팀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다른 팀원들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다른 유능한 팀원들은 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느라 거의 번아웃 직전까지 가고 팀 사기는 바닥을 치고 결국 저자는 밥을 해고해야만 했고 그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회사는 문을 닫게 되죠. 와.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피했던 게 결국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파괴적 공감, 루이너스 엠패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 밥을 신경 썼어요. 케어 퍼스널리. 하지만 그의 성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죠. 챌린지 디렉털리. 단기적인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장기적으로는 밥 개인의 성장 기회, 팀의 성공, 심지어 회사 전체의 운명까지 망쳐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혹은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꼭 해야 할 말을 삼켰던 경험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잠시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 저자는 이후에 구글에 합류하게 됩니다. 쉐릴 샌드버그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스 소프트웨어와는 정말 180도 다른 문화를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한 회의 장면 묘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맷 커츠라는 엔지니어가 구글 공동 창업자잖아요. 레리 페이지. 그 사람이 제안한 계획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이건 완전 쓰레기예요.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네, 영어 원문 표현은 와시도 강하죠. That's a steaming pile of shit. 와, 상상가래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레리 페이지의 반응이에요.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막 논쟁을 즐기는 듯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게 바로 구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직급이나 권위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자체를 두고 자유롭게, 때로는 좀 격렬하게 토론하고 도전하는 문화. 밥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저자의 이전 경험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런 직설적인 어찌 보면 좀 거친 반박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여졌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이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신뢰. 그렇죠. 그런 기반 위에서는 직설적인 피드백, 심지어 좀 거칠어 보이는 표현조차도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 접근이죠. 저자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 제러드 스미스. 이 사람이 계속 슬로바키아랑 슬로베니아를 헷갈리니까 나중에는 슬로바키아라고 이 멍청아 이렇게 소리쳤다는 일화요. 네, 이것도 사실 말만 들으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맥락 없이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랜 신뢰 관계였습니다. 악의가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고, 제러드 역시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명확히 인지하게 돼서 고마워했을 수도 있어요. 아하. 밥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이제 슬슬 핵심 개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계, 그리고 솔직함, 이 두 가지 축이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 책의 핵심 프레임워크인 완전한 솔직함, 레디컬 캔도어가 등장합니다. 가로축은 직접적으로 대립하기, 챌린지 다이렉트리, 세로축은 개인적으로 신경 쓰기, 케어 퍼스널리예요. 이 두 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리 스타일을 설명하는데요. 네 가지요? 네. 첫째, 완전한 솔직함, 레디컬 캔더. 개인적으로 신경 쓰면서 플러스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 이게 최상이고요. 둘째, 파괴적 공감, ruinous empathy. 개인적으로 신경은 쓰는데 플러스 지적은 못하는 것. 이게 아까 밥의 사례죠. 아, 네. 셋째, 불쾌한 공격, obnoxious aggression. 개인적인 관심은 없으면서 플러스 직접적으로 지적만 하는 것. 그냥 재수없는 거죠. 네. 넷째, 고의적 거짓, manipulative insincerity. 관심도 없고 플러스 지적도 안 하는 것. 이게 최악이고요. 와.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 솔직한 피드백을 삼키면, 즉 파괴적 공감 상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진심으로 신경 쓰면서 개인적 관심,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정면으로 딱 지적하면 직접적 대립. 그게 바로 팀과 개인 모두를 성장시키는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 길에서 만난 남자가 강아지 벨비한테 단호하게 앉아! 이렇게 가르치면서 했던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앉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강아지는 언젠가 차에 치여 죽고 말 겁니다. 이거 혼내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완전한 솔직함의 좋은 예시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먼저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죠.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군요. 그 관심에 기반해서 필요한 행동, 즉 앉기 훈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 이유, 안전까지 설명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구글에서 이런 완전한 솔직함의 힘을 경험한 저자의 여정은 이제 애플로 이어집니다. 애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팀원들을 록스타와 슈퍼스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래요. 이름만 들어서 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둘 다 팀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향과 동기부여 방식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록스터는 현재 자기 역할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팀의 안정성을 더하는 지불을 딱 암벽 같은 존재예요. 아, 든든한 존재군요. 그렇죠. 급격한 변화나 승진보다는 안정 속에서 깊이를 더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반면 슈퍼스타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를 갈망하는 직원입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엔진 같은 역할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승진하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역할만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걸 구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자는 이 둘을 똑같이 대하면 결국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록스타에게 계속 원치 않는 승진이나 변화를 강요하면 그들은 지쳐서 떠날 수 있고, 슈퍼스타에게 충분한 도전과 성장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무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과거 구글에서 모든 직원을 슈퍼스타처럼 대하면서 빠른 성장만 밀어붙였던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향이 다른 이 두 유형의 귀중한 인재들을 모두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팀에 오랫동안 기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안정감과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슈퍼스타에게는 도전과 성장 기회를 딱 맞춤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 일화들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시를 내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사람을 채용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 또 자기 아이디어가 틀렸는데 직원이 반박 안 했다고 막 화를 냈다 이야기. 내가 틀렸다고 설득하는 게 자네 역할이야. 이건 정말 그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잡스의 일화는 애플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완전한 솔직함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묘사하는데요. 구글은 개인적 관심이 좀 더 강조되면서 뭐랄까 파교적 공감이 살짝 가미된 좀 더 부드러운 솔직함이라면, 애플은 직접적 대립이 훨씬 강해서 때로는 내 일은 형편없어, Your work is shit 처럼 불쾌한 공격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솔직함에 가깝다고 분석해요. 와, 좀 살벌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두 회사 모두 아이디어를 격렬하지만 건설적으로 충돌시켜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든다는 핵심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잡스가 좋아했던 자갈 연마기 비유처럼요. 서로 막 부딪히고 깎이면서 반짝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자갈 연마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조용히 듣는 스타일, 뭐 팀쿡 같은 스타일이든 아니면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듣는 스타일,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이든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완전한 솔직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철학, 그리고 록스타, 슈퍼스타 같은 팀원 이해 방식까지 배웠는데요. 그럼 이걸 실제 팀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GSD, Get Stuff Done Cycle이라는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요. GSD는 말 그대로 일을 되게 만드는 순환 과정인데요. 듣기, 정리하기, 논의하기, 결정하기, 설득하기, 실행하기, 배우기, 그리고 다시 듣기로 돌아가는 7단계입니다. 듣기, 정리, 논의, 결정, 설득, 실행, 배우기, 다시 듣기. 네,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팀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GSD 사이클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업무 프로세스를 나열한 것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GSD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솔직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틀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단계인 듣기. 이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솔직한 의견, 비판,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경청하는 과정이거든요. 아하. 이건 개인적 관심, care personally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논의하기 단계.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건전하게 충돌하고 더 나은 해결책으로 발전하는 장이 되는 거고요. 바로 직접적 대립, challenge directly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가 완전한 솔직함 철학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팀의 실행력을 높이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사이클을 잘 돌리기 위한 실용적인 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도구들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피드백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이나 요청하는 습관이에요. 요청하는 거요? 네, 리더가 먼저 제가 팀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거나 혹은 중단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좀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요. 오, 그리고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칭찬 역시 그냥 잘했어 이런 모호한 말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칭찬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도구는요? 둘째는 앞서 얘기했던 팀빌딩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록스타와 슈퍼스타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팀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동일한 성장 경로를 강요하지 않는 거죠.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 예를 들면 정기적인 1대1 미팅이나 정보 공유 회의랑 결정 회의를 구분하는 것 등이 강조됩니다. 칸반 보드처럼 업무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들어보니 결국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단순히 착하거나 아니면 카리스마 있거나 한 가지 모습이 아니네요. 오히려 직원들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깊게 쌓고 그 관계 위에서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또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 이런 복합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경 쓰면서도 필요할 땐 직접적으로 부딪힐 용기, 이게 핵심이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에서 좀 더 완전하게 솔직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조금 더 솔직해지기 위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발췌본을 통해서 완전한 솔직함, 즉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실패했던 경험, 그 주스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해서 격렬한 도전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문화, 구글,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팀원들을 이해하고 이끄는 지혜, 애플까지 저자의 값진 여정을 따라가 봤네요. 맞습니다.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동료가 되는 길은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신의 피드백 방식을 돌아보고 좀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으려는 용기를 내고 또 록스타와 슈퍼스타로 대변되는 동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 이런 게 계속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기술과 방법론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솔직함은 그저 소음이나 공격이 될 뿐이니까요. 그렇죠.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핵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리더가 팀원에게 피드백하는 것만큼이나 팀원이 리더에게 혹은 동료에게 솔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도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네, 그랬죠. 구글의 맷 커츠가 레리 페이지에게 소리쳤던 것처럼 또 애플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그의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설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아이디어나 결정에 단순히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설령 조직 문화가 그런 도전을 장려한다고 해도 우리는 왜 종종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그 솔직한 도전을 망설이게 만드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